네,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30일, 오늘은 9월 달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도 좀 이렇게 뭔가 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조만간 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은 나오는데, 긴 추세는 역시 계속 하락 패턴이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방송 전에 했던 거를 한번 틀어본 건데, 이게 언제 방송이냐면, 3월 25일, 3월 25일 방송이에요. 올해.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때 이제 뭐 강달러가 온다. 빚이 우리나라 많다. 뭐 그런 거예요. 원자재 값 상승하고 PPI가 이때 높게 나왔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환율이 얼마냐면 환율이 천, 어, 1219원. 1200원이에요. 1200원. 3월 달만 해도 1200원이었다. 근데 1200원일 때도 제가 계속 이 환율, 이거 미국 인덱스 차트거든요. 이거 보여드리면서 계속 달러 사라고 그랬죠. 달러 사라고. 네? 물론 이전부터 얘기했는데, 이 3월 달부터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달러 사라고. 그리고 제가 환율 관련돼서 달러 사라는 방송을 제 기억으로 거의 한 100번 정도, 거짓말 안 보태고 거의 한 10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강조한 것까지 치면. 근데 아직도 달러를 안 샀으니까 저보고 자꾸 이제는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포지션이 애매하잖아요. 이 1200, 1200원대 살 수 있는 뭐야, 달러를 지금 1440원, 실질적으로 사게 되면 이 수수료나 이런 게 있어서 1460원 정도 되죠. 예? 좀만 더 올라가면 1500원대 사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예? 환전 수수료가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 달러에 대한 이 뭔가 사라고 제가 막 강하게 어필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냥 중계만 한다고 그랬죠, 중계. 네? 뭐 이때 금융위기설 이런 것도 뭐 얘기를 했죠. 어쨌든 이건 다 예견된 스케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예견된 스케줄로. 지금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견된 스케줄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뭐 어떻게 뭐 얘기하면 저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올 봄에 저는 이제 주식을 좀 줄이고 달러를 사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줄인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 돼서 달러로 투자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죠. 어차피 주식에 조금 남겨둔 거는 이게 이제 좀 올라가고 잘 되면 이걸로 이제 좀 부풀려서 달러를 더 살 생각이라고 했죠. 마지막에.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에 기회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계속 환율 얘기 계속 제가 하고 있죠. 이거 전에 방송에. 그죠? 1200원대에서 뭐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1500원까지 이제 지금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 그래서 지금 뭐 참 제가 이거를 이렇게 계속 강조했는데 아직도 안 샀던 사람분들 어떻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러고 그리고 지금 이 사단 이제 뭐 환율이 많이 조금씩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가 왔는데 이 상황에서 저한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참 곤욕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들의 자산은 본인들이 지켜야 되고 저는 그냥 가이드라인을 얘기할 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좀 더 냉정해지시고 어, 뭔가 포지션을 자기가 예? 좀 확실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하여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황하고 기사들 좀 보면서 좀 상황을 얘기를 하죠. 네, 이 기사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쌓인 재고가 100조, 늘어난 빚이 53조, 기업 곡소리, 그죠? 이러한 뭔가 시그널들, 지금 뭐 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물류 창고가 위성에서도 보일 정도로 물건이 엄청 쌓여 있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좀 재고가 엄청 쌓여 있죠. 지금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앞으로 침체가 다가오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 막 재고가 많아지고 한마디로 물건이 잘 안 팔리면 당연히 뭐 구조조정을 해야죠. 인원 감축도 하고 뭐 그렇죠. 또 뭐 돈 되는 거 좀 팔고 그래서 어쨌든 회사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거는 또 이제 실업을 앞두고 있죠. 실업률이 엄청 올라가겠죠. 어쩔 수 없죠. 예.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제 빚이나 이런 거에 따른 이제 다달이 나가야 되는 이런 뭐 주담 대출금부터 여러 가지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그런 빚들이 있죠. 예, 이런 빚들에 의해서 갚아 나가야 할 고정비는 안 줄어들고 고정비는 고정비는 더 올라가죠. 고정비는 더 올라가요. 그죠? 왜 그렇죠? 네, 지금 금리가 오르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고정비는 상승하기 때문에 진짜 꼼짝없이 다들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특히 빚이 많은 사람은 완전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작년부터 제가 빚을 줄여야 된다, 뭐 저도 얘기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지 않는 한 이걸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예,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돈을 좀 많이 벌던가 아니면 빚을 아니면 뭐 파산 신고하고 그러면 뭐 본인은 이제 경제적인 활동은 못 한다고 봐야죠. 예, 근데 뭐 그 파산 신고 같은 거 그런 게 많아질수록 금융기관에선 또 그게 부실이 되죠. 예, 그래서 금융기관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런 시그널들이 또 있어요. 뭐 이 기사는 더 이상 안 보겠어요. 어쨌든 재고가 계속 늘어나요. 안 팔리죠. 예? 지금 돈이 나올 군역이 없잖아요. 그죠? 예, 돈이 많은 겁니다. 현금이. 자, 그 다음에 또 기사 보죠. 네,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정치인들부터 다 폭로하죠. 공급가임 후폭풍 미분양이 2배가 증가했답니다. 이거. 저도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 지금 아직 다 앉은 아파트들이 주위에 엄청 많죠. 예, 이게 과연 그 완납이 될지 지금 이런 게 굉장히 문제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건설사 줄도산 공법 여기하고 떨어져서 PF 대출 이거에 의해서 또 그걸 보증해준 증권산업보험사, 예, 은행 같은 그런 금융기관이 조만간 그걸 다 떠안아야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국가에서 이걸 다 퉁쳐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것도 카운트다운 들어갔다고 봐요. 원데이 투데이요. 이게 조만간 무너지기 일부 직전인데 다만 조금 버틴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것도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하여튼 미분양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게 계속 증가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공급 물량도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아파트는 뭐 대출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뭐 산다면 그건 좀 사는 거의 또라이로 취급받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정부에서는 뭐 이건 예견된 거죠. 내일부터 이제 주택용 가스요금 10월 달부터 15.9% 인상, 가구당 월 평균 뭐 5,400원인데 이게 이제 신호탄이죠. 그래서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줄줄이 올리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지금 이 윤 대통령의 이제 그 특징은 자신들은 좀 이제 집권한 사람들은 뭐 이제 약간 배가 부르다. 자신들은 뭐 귀족이다. 뭐 이런 사상으로 좀 별도로 이렇게 놀고 있죠. 대다수의 국민들은 뭐 전기값이 오르건 힘들건 그건 다 본인들이 돈을 안 벌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들과는 좀 체계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적인 난맥상 요번에 그 뭐 미국 가서 헛소리 한 것도 있지만 결국 저는 지금 뭐 여기서 뭐 기사를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뭐 옛날에 그 외환은행 몬스터 팔아먹을 때 그때 관련됐던 사람들이 지금 경제부처에 속속 들어와서 제가 내년부터는 분명히 뭐 이런 공기업들을 팔아먹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게 100%다 이건. 제가 기획팀이죠. 기획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 재정이 힘들다. 공기업 팔아먹자. 뭐 이런 스토리가 이건 뭐 정말 중학생만 돼도 알 수 있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지금 하여튼 뭐 경제 수장들이 다 이제 그때 외환은행 론스타에 팔아먹을 때 불법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이건 뭔가 좀 그런 시나리오들이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검은머리 외국인이 돼서 뭐 살 수도 있을 테고 또 옛날 론스타처럼
좀씩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확대 해석하면 한쪽에서는 아예 경제가 폭망을 해서 소리도 못 나게끔 뭐 이런 그 대다수의 이런 그 개인, 이런 국민이 좀 힘들으면은 이런 거를 뭔가 쉽게 뭐 공용화해서 뭔가 그 이제 사유화죠. 개인의 만약에 이제 공적 기능들을 이제 사유화 시켜서 여기에서 뭔가 자신들의 그 빨대를 꽂으면 대대손손 평생 먹고 살 수 있죠. 예, 외국도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미국 같은 데도 전기요금이 갑자기 더워지고 그러면 뭐 1,000만 원도 한 달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죠. 텍사스나 뭐 그쪽은. 개별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게 사기업화돼서.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저 같은 사람이 뭐 막을 수도 없고 저는 그냥 쟤네 저렇게 해먹네. 저거 뭐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있지만 제가 뭐 만약에 데모한다면 한번 나갈 수는 있겠어요. 하도 하는 짓거리가 눈에 보여서.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뭐 뭔가를 팔아먹고 뭐 이런 비리들이든 뭐가 됐든 나오면 결국 나오려면 이 경기가 아예 그 서민들이 뭐 앗소리 못하게 뭐 힘들고 나라 재정도 힘들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져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은 그냥 방관한다라는 느낌도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정책이 없습니다. 거의 우리나라는. 그래서 난 윤 대통령이 만기까지 잘 이렇게 탄핵이나 뭐 이런 거 안 되고 2025, 4년 정도에 뭔가 큰 그 힘이 약하고 이럴 때 제대로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때 되겠지만 똥을 싸는 거를 그냥 제가 옛날에 맨날 이거 그랬죠. 이 똥을 많이 싸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은 이불로 덮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냥 남북 통일만 바라본다. 뭐 그런 취지였죠. 근데 이제 우리 윤 대통령님도 아무것도 안 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자들한테 조금 더 풀어주자. 이런 뭐 부자 감세 이런 정책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달나라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이 분명히 터질 거라고 봅니다. 이건 뭐 제가 여기서 욕하기에도 힘든 부분이에요. 너무 심해져 갖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빡빡해지는 삶이에요. 다 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모든 거는 모든 경제 여건이나 이런 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죠. 최악으로. 그러면 여기서 뭐 삼성전자에 대한 그 대중국 수출 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러한 반도체 입지 이런 것부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 그냥 접겠습니다. 어쨌든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왜 안 좋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월봉이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끝이 났죠. 여기를 그리든 여기를 그리든 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어쨌든 이 120 월선을 깨고 나왔죠. 깨고, 그죠? 예, 깼어요. 그리고 이걸 꼬리를 달길 원했는데 꼬리를 못 달았죠. 그 꼬리를 못 달았죠. 바로 이 부분에서 꼬리를 못 달았어요. 이 부분에서. 그죠? 이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보면 추세는 뭐 대충 나오죠. 추세가 나오죠. 추세도 나와요. 이 하락 차트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달에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제일 큰 확률은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면 이런 차트가 나올 확률이 좀 높겠죠. 어떤 차트냐면 뭐 시작은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이 기울기에 맞게끔 좀 더 밀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좀 밀렸다가 다시 어쨌든 이평선과 이격이 있기 때문에 요걸 다시 찍으러 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찍고 뭐 찍었다가 힘이 좋으면 이걸 뚫어서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양새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밀렸다가 이런 식의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죠. 왜냐면 이제 이렇게 기울기를 보면 이렇게 딱 맞죠? 그죠? 딱 맞죠? 예.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차트가 나온다면 월초에 잠깐 이제 밀리겠죠. 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잠깐 밀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아, 월 초에 뭐 1일에서 뭐 길으면 3일까지 한 요 정도만 조정을 주고 난 다음부터는 중순까지 중순에서 한 뭐 20일까지는 어쨌든 점층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빠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은 또 후반으로 갈수록 주가는 다시 유턴을 하겠죠. 이렇게 갔다가 유턴을 하겠죠. 그죠? 그렇죠? 꼬리 달러. 그래서 요 차트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게 제일 높고, 아니면 최악으로 이제 그 환율이 만약에 더 급등하면서 그냥 급속도로 악화진다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요선을 바로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요선을 찍자마자 바로 이렇게 가는 이런 큰 폭의 하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에, 위에 윗꼬리가 여기까지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꼬리 달고 몸통이 이렇게 길게. 그죠? 그래서 이게 최고점인데 이게 여기 요 선. 그래서 이제 요 121선을 맞고 그러니까 5일선까지도 못 올라가고 이 121선을 맞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최악의 차트예요. 최악의 차트.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11월도 굉장히 안 좋죠. 11월도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이게 1번이고 물론 이게 뭐 더 올라가서 5일선까지도 올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요걸 맞고 많이 올린다면 5일선까지 못 올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난다면 2번으로 끝난다면 뭔가 환율위기가 왔다. 환율에 의해서 금융위기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거의 이 정도까지 다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게 진짜 하락을 한다면 이 봉의 크기 있죠. 이 봉. 요 봉 있죠. 요 봉. 요 봉보다 더 길게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치고,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 올렸다가 다시 빠지면 이게 길게 빠진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옥을 보는 거예요. 지옥을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보다 길이가 더 길어요. 더 길게 빠져요. 길게 빠져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근데 위험이 아직까지 안 오고 만약에 환율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더 뭐 1,500이든 1,500원이든 1,400원이든 이 정도만 유지된다면 아까처럼 이제 요 구간에서 놀 수 있겠죠. 요 구간.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이게 나오겠죠. 이제.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만 해도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다 이해가 되는데 뭐 2%든 뭐 어떤 방송을 보고 어떤 놈을 봐도 솔직히 욕이 나올 정도로 무슨 뭐 이상한 차트만 갖고 뭐 자꾸 그 뭐야 주식에 대해서 궁금한데 자꾸 뭐 채권이나 뭐 장기 뭐 30대 물론 그런 게 나중에 다 관련은 있지만 사실은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차트를 계속 보한 사람이면 기술적으로 이 정도 빠진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1번이길 바래요, 사실. 그래야지 도망갈 기회가 마지막 남았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지옥행 열차는 출발했다. 하지만 잠깐 막국수 먹으러 쓸 거다. 열차가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나는 뛰어내린다. 저는 그런 마인드인데 안 되면 막국수 먹을 때 뭐 그냥 막국수 먹고 끝날 수도 있어요. 손절해서. 지금 그런 차트예요. 그래서 뭐 되게 뭐 솔직히 얘기해서 1번이면 좋아요. 1번이면 그나마 자 1번 다시 그려드리면 1번이면은 이제 여기 빠지는 요 구간까지 여기 좀 그러니까 좀 차라리 빠졌다가 이렇게 올려서 요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어쨌든 그죠? 네, 이렇게 나오면 아직까지는 금융위기나 이런 시스템적인 그런 위기는 안 온 거예요. 그냥 기술적으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기술적으로 계속 이렇게 빠지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탈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여기를 찍고 그냥 쭉 빠져버린다면 이거는 기술적인 게 아니 이제 다 깨진 거야. 다 깨진 거야. 이제.
네, 여기까지 시황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은 이 장기, 이 120 월선을 회복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못 회복했죠? 네, 그러면 결국 그만큼 하락 압력이 강하다. 정신들 차리세요. 아, 막말로 지금 주식계 전세산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환율이 만약에 2,000원까지 10월 달에 넘어버리면 여기까지 간다고 봐야 돼. 그러면 정신들 차리라고. 어? 이번에 마지막 기회야. 예? 저도 뭐 제 종목이 재료가 조만간 나올 것 같다 해서 갖고 있지만 여기까지 간다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계속 메모해 주세요. 이 시작점이 바뀌어요. 시작점. 주식이 재료가 나와도 여기까지 빼놓으면 시작점이 자 7,000원짜리 주식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빼놓는다. 지금 현재 한 이런 게 3,500원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재료는 어쨌든 만 원까지 간다고 쳐봐요. 근데 이 주식이 지금 여기까지 만약에 빠진다 하면 이 주식의 출발점은 2,000원에서 2,500원이 될 거예요. 엄청 떨어지는 거야, 출발점이. 그러면 7,000원에서 1,400원까지 올리려는, 14,000원까지 올리려던 계획이 3,500원이었는데 또 시향이 빠지면 얘네들 다 털고 여기서 조금 잡고 올리면서 잡고 해서 만 원까지 갈 수도 있지만 한 8,000원까지 이렇게 목표가를 낮출 수도 있다고.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빠뜨렸기 때문에 목표가를 낮추는 거라고. 시작점이 바뀐다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식하면서 이 시작점이 바뀌는 걸 캐치를 못하면 재료는 셋 다불짜리가 있는데 나는 만 원짜리에 출발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만 원대에서 제일 싸다고 매집을 했는데 이게 여기까지 빠지고 금융위기 오고 그러면 2,000원, 3,000원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그럼 3,000원에서 시작해서 만 원, 9,900원 찍고 빠질 수도 있다고. 그런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시작점이 중요한 거예요. 나도 시작점이 지금 바뀌는데 더 이상 시작점이 빠진다는 건 막말로 잘하면 원금 찾는 거야. 2배 올려도. 그러니까 배수로 치면 3배가 되겠죠. 3배 올려도.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셔요. 이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한테 코멘트를 날려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폭락이나 이런 걸 경험해본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 성인들이니까 자신들이 챙기시고 저는 달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해지용으로. 물론 지금 이제 인버스가 수익이 좋겠죠. 근데 인버스는 제가 얘기지만 계속 이 상승도 파동이 있고 올라가고 하락도 파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버스가 수익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동 때문에 그 인버스가 이제 그 수익이 엄청 높다가 좀 줄어들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거죠. 길게 봤을 때는 수익이 좋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본인들이 마인드 컨트롤 하십시오. 종목은 몇 개만 빨리빨리 볼게요. 지금 시황이 망가지기 일부 직전이라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까도 했지만 이제 이 구간을 요렇게 요 구간을 간다면 10월 달에 의외로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재료 안 넣은 주식들이 다 재료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10월 달에 이제 그러한 차트가 나온다면 마지막 그 탈출구는 10월밖에 없어요. 차트상으로도. 더 이상 어떻게 11월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11월부터는 거의 희박하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뒤로, 올해 말로 갈수록, 아마 폭락할 수밖에 없다. 환율이 미쳐 뛰면서 폭락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포지션이고, 정신들 차리세요. 저도 차려야 되고, 지금 저 역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물타기를 조금 했다 그래도 정신 없습니다. 하여튼, 본인들 자산은 본인들이 지키십시오. 저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제가 메꿔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여기서 그렇게 돈을 펑펑 벌어서 여러분들 메꿔줄 정도의 수익도 안 나오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다 얘기는 안 하고요. 자, 미래 ING가 상한가를 갔죠. 미래 ING는 이거죠.
그 30억 규모의 그 뭐야 저걸 했죠. 그 여기 공식 저기 보면 이제 뭐랬죠? 그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그랬죠. 자사주 매입.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30, 그 이제 연말까지인가? 하여튼 뭐 3개월 동안 그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그래서 거의 뭐 너무 싸다 이거죠. 그래서 30억을 들여서 자신의 그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전날 미리 다 알고 이렇게 한번 올렸다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가 샜어요. 정보가 샌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루 쉬었다가 이제 상한가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에, 자사주 30억 매입으로 뭐 한 이런 거 찍고 빠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은 이제 제 생각엔 이제 월요일 아침에 반이든 다 정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이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를 아마 이렇게 찍고서 이렇게 메꾸고 가도 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돼요. 그래서 뭐 물론 그냥 더 내재적인 가치가 뭔가 재료가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그 자사주 매입 말고는 지금 없죠. 그렇죠? 언제 싸니까 이제 자기는 현금 유보금을 뭐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했지만 현대퓨처넷이나 미래아이즈 같은 경우 이제 유보금이 조금 되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도 그 저기 금리가 쌀 때 자신들 그 유보금이나 이런 거 대출받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를 많이 올렸죠. 미국이 그 지금 그거에 의해서 지금 주가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좋은 거죠. 그죠? 어쨌든 미래 ING 상한가 축하드리고 제 생각엔 이 이격을 줄이지 않을까. 그쪽이 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아침 일찍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ST큐브가 계속 빠지지도 않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렸죠. 오늘 되게 중요한 자리였는데 오늘 사실은 좀 지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다면 지금 이제 이 고점을 한번 뚫었죠. 뚫었다가 빠졌는데 여기서 지지가 나왔어요. 지지가.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지지가 안 나왔으면 이렇게 다시 뭐 수렴하는 모양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지지가 나와서 이렇게 갈 확률이 좀 높아졌죠. 그래서 좀 희망이 좀 보여요. 이런 추세에 다시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지만 이런 데서 이렇게 뭐 어쨌든 슈팅이 나와주면 더 좋은데 어쨌든 뭐 아직은 그렇게 나쁜 차트는 아니죠. 5일선을 회복했으니까 좀 더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은 이 차트를 또 왜 보여주냐면 이렇게 계속 상승 쌓아 올리던 주식이 한번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는데 다시 이제 여기서 재상승을 해서 이 추세를 넘어가려고 그럴 때 그때 이제 모양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잘 연구해 보시죠. 이렇게 갈 수 있을런지. 못 가면 뭐 당연히 이렇게 쌍산을 찍고 빠지면 좀 많이 빠지죠. 되게 위험한 구간이기도 해요. 근데 ST큐브에 이제 요 정도 온 주식 있죠, 요 정도. 자, 그럼 ST큐브를 보고 또 다른 주식을 한번 보면서 좀 핫한 주식인데, 과연 이런 모습을 띠면서 갈 수 있을지 한번 또 보죠. 동훈 아나텍을 한번 보시죠. 동훈 아나텍.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 아까 보던 주식으로 이렇게 얘가 잘 쌓아 올리다가 쌍산을 만들고, 고를 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 역시도 이런 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ST튜브도 이렇게 수렴할 줄 알았는데, 뭐랄까, 계속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 올려서 고점도 한번 뚫고, 지금 이렇게 빠질까 하다가 또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동훈 아나텍도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 올리다가 다시 빠져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근데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12일 날, IR이죠? 그 뭐라고 그러지? 잠깐 까먹었네? 하여튼 그걸 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기관 투자자 상대로 여기 뭔가 기사가 나왔을 텐데. 여기는 없네. 하여튼 동훈 아나텍이 이제 그런 뭔가 IR을 하면서 이제 지금 파액을 통한 그런 이제 당 측정하는 거, 당 측정하는 그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오래
제품에 대한 뭐 시연이나 뭐 이런 거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효과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품이 상용화 단계는 아직 아니죠. 내년 3분기인가 상용화 단계라고 그러니까 아직은 내년이니까 또 그걸로 시세를 물론 시세를 많이 줄 수도 있지만 시세를 안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아직은 좀 애매하죠. 이게 상용화돼서 그때 또 시세가 많이 나오고 또 많이 팔리면 또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지금은 좀 그냥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는 거지 뭐 시세를 주기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저는. 동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이템은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침으로다가 이렇게 혈당 체크한다는 거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네, 삼성전자 폴더블 폰 관련주인 세경 하이텍 바닥에서 계속 반등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여기서 이제 이 고를 메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뭐 조금 그래도 괜찮네요. 예, 좀 봉도 길고 거래량이 좀 여기서 붙으면서 잡아주니까 예,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이제 요런 데까지 한번 이렇게 찍고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뭔가 상승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경 하이텍 홀더풀이 잘 팔리고 있는데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많이 금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세경 하이텍이었습니다. 네, 앞타모 사이언스도 한번 보죠. 이게 엄청 빠졌죠. 이제 월봉을 보면 뭐 엄청 빠졌죠. 네, 주봉을 봐도 엄청 빠졌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선을 지켜줬어야지 또 신빙성이 있는데 이것도 다 깨졌죠. 이제 일봉을 보면 그쵸? 근데 이제 다만 저기는 뭐냐면 그래도 바닥이 여기를 저점을 깬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상승을 또 하고 있죠. 뭔가 단기적인 재료가 여기까지는 이제 갈 수 있는 뭔가 단기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타모 사이언스가 됐든 이런 바이오 주식들을 많이 빼놨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분명히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2차로 바닥을 또 찍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바닥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폭락이 온다면 그나마 이런 바이오주들 중에서 그나마 올겨울에 뭔가 임상 결과든 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빠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또 그럴 때 또 한 번씩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타머 사이언스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인컴도 이제 4분기에 미국 자회사의 상장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많이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그죠? 고를 살짝 봤는데 얘도 이렇게 간 다음에 또 3파고 이렇게 이런 식의 뭔가 차트를 계속 그리고 있죠. 예. 이런 주식들은 기준점만 막 이렇게 엄청 떨어뜨리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떨어뜨리지만 않는다면 보유할 만하죠. 그죠? 만약 여기까지 다시 올라온다면 특히 더 보유할 만하죠. 다시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링컨 같은 경우는 그런 호재를 앞두고 지금 주가가 계속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주식들은 뭐 한 방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인지를 또 얘기하면서 현대퓨처에 또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얘도 현금성 자산이 많아서 그렇죠. 이런 데서 이렇게 계속 돌리려고 하죠. 그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막 이렇게 나온 다음에 뭔가 호재성 재료에서 이 구간을 뭐 그냥 뭐 점상도 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미래 ING도 그랬죠. 예, 그래서 얘도 뭔가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가격이 뭐 현금성 자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 잘해주면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최소한 이런 구간을 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윗꼬리를 달죠. 위에서 윗꼬리를 달면은 이거 고점 신호지만 이건 저점 신호죠. 그죠? 네, 현대 퓨전해주셨습니다. 네, 핸디소프트 계속 그 매각 여부가 나오는데요. 이런 주식들도 많이 안 빠졌죠. 지금 좀 전에 본 그 인콘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 파동을 그리다가 이렇게 해서 윗꼬리를 달고 빠지고 따지고 그러죠. 오늘은 아니었지만. 이 고를 조만간 메꿀 것 같아요. 고를 메우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갈 수 있겠죠. 핸디소프트 괜찮아요. 네, 삼진제약이 오늘 좀 빠졌죠. 예, 그래서 삼진제약도 이제 이평선을 봤을 때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한번 라운딩을 걸어서 이 21선 만날 때 반등, 그죠?
네, 삼진제약도 누군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눌림목을 주려고 이렇게 벌써 이평선이 미리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평선이랑 요거랑 마주치는 요런 골드 크로스 때 요때 매수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죠? 매수 시점. 그렇습니다. 삼진제약도 역시 누군가 계속 매수하면서 뭐 M&A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경영권을 그런 주식들은 이렇게 계속 냄새가 나요. 차트상 그죠? 냄새가 나죠. 그렇게 하고 뭐 저야 뭐 그 지금 이미지스하고 TPC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뭐 그것도 이런 재료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는 거고 하여튼 뭐 잘 판단하십시오. 지옥행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잠깐 막국수 먹으러 내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월봉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서로 뭐 행운을 빌어야죠. 저 역시도 운에 맡기는 거죠. 만약에 막국수 먹으러 들어갔는데 열차가 그 열차 안 타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손절해버리는 거죠. 그건 뭐 누구나 어쩔 수 없죠. 손절할 수밖에 없죠. 저도 금액을 줄여놓지 않았다면 과감한 행동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아직도 원금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저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주말 잘 지내요. 감사합니다.